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볼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례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네. 개요 꼭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지난주 28일까지 25일부터 28일까지 리얼미터가 YTN에서 받아서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2,520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 접수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2%.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 46.1%로 나타났고요. 예.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50.7%. 뭐 표본 오차 범위 내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평가, 부정평가 네. 그 전주라든가 쭉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추이예요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구말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특한 지지율은 거의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긍정평가 좀 내려오고 부정평가 올라갔다가 또 다음 조사에서는 또 네. 긍정평가 올라가고 부정평가가 조금 내려오는 계속 시소 현상이 벌어지면서 네. 마치 긍정과 부정의 지지율 그래프가 딱 붙어 있는 이런 일종의 일직선 그래프 네. 이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뭐 뉴스로도 그렇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율의 양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여론과 우리가 옆에 듣는 여론과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정부 대응과 연결시켜 보면요. 네. 그런 것과는 조금 이제 동떨어진 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특히 이제 아마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결국 이제 지지층들이 또 결집하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도 앞서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나 또 마스크 민심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하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결집하는 현상들 이것들이 네.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뭐 어쨌거나 이제 선거가 이제 뭐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았기 네.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정당 득표, 정당 이제 지지도와 연결이 되고 또 이게 하나 선거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사실은 각 당의 공천은 별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워낙 이 상황이 크다 보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정부가 잘 하느냐 이 여부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또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의 독특한 양상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은 국정 수행을 하면 국정 수행에 대한 약간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경제나 북한이나 또는 공공개혁 대통령의 공약이나 네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이런 지지율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특징은 지지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이 예.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양쪽이 공고하게 딱 하나가 있군요. 네, 예,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정부의 대응, 네.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적일지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과 상당히 다른 지지층과 지지층이 아닌 쪽이 아주 반으로 딱 나누어지는 네. 그런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내포할 수 있지 장단점이 않을까 싶어요. 있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여러 가지 뭐 통합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이름도 좀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좀 정착이 돼가고 있어요. 대진표는 짜진 것 같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왔습니까? 직전 조사와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예.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31%로 약 10%포인트 격차 있고요. 네.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3%. 네. 그리고 민생당이 4.1%. 그러니까 민생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도 높게 나타났어요. 네. 물론 이게 뭐 아주 낮은 수치에서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더 높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국민의당이 1.7%, 우리공화당 1.6% 나타났는데 무당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현상은 물론 이제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직접 면접 조사의 무당층의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조사 방법의 차이도 있을 텐데 예. 무당층이 조금 늘어났다라는 것은 지금 총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과 혐오도 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조금의 수치가 있다고 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죠. 좀 네. 이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현 상황에 대한 좀 정당의 노출도가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각 당의 공천 같은 경우는 많은 이제 이슈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 묻혀서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통합 이후에 공천을 사실은 지금 이 중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불출마했고 이전 같았으면 네. 뉴스거리가 엄청 상당히 많이 많았죠. 쏟아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해요. 컷오프까지 하고 예, 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될 텐데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이 사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시점상 본다면 주목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쩌면 상승을 좀 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좀 정체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내분 어떤 그 공천 내분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잠재워지면서 네.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 효과는 뭐 크게 줄은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공천 상황이 나름대로 국민들에 대해서 덜 알려지면서 정당의 노출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도 좀 실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인과 중국 경유한 외국인들의 입국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지난주에서 이제 발표됐던 문제인데 네. 중국인 입국 금지가 정치권에 뜨거운 공방이 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 갖고 나왔었죠. 뒤늦은 공방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나오기는 합니다만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주에 실시했던 조사 결과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됐던 결과입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네. 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금지해야 된다 또는 지금 금지할 필요가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서 물어봤는데요.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 전면 금지한다는 의견이 64%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 여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뭐 실효성이 없다. 네. 실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살펴보면 이건 분명히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중요한 포인트는 좀 더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또 좀 충분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네,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적 불통으로부터 오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여론에 담겨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여론조사 뭐 질문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좀 상당히 좀 많은 작용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지난번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가 입국 차단을 하면 우리가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이댔는데 지금 오늘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80여 개국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를 아예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면 또 14일 동안 격리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외교적 실익을 지금 따질 땐가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실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수모를 겪은 만큼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비행기가 가던 중에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네. 즉 어떤 면에서 국민들의 지금 우리의 국격 즉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상하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뭔가 이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외교 문제다. 그리고 또 실익이 뭐 지금 같아서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지력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왜 안 했는지 왜 안 했고 지금 와서는 이제 실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한테는 선뜻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본다면 저는 아마 이거는 다른 걸 넘어서 실익을 넘어서 국민들 자존심과도 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는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저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는 네.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이제 정부의 또 입장이 있는 것이죠. 또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속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점수를 뭐 까먹는 부분은 주로 바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책적 소통을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네. 입국 금지를 못하게 되는 정부의 배경이 있거든요. 최근에 청와대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좀 더 조기에 더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정책적 소통을 했더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다음 우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자. 이 단계가 되면 이런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이런 민감한 시기에서 좀 더 정책적 소통을 잘했더라면 이해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늘었을 텐데 그 설명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민들로부터도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완전 오늘 여론조사 그냥 총망라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신천지 압수수색 여부 지금 또 압수수색에 대해서 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8일 전국 501명 무선전화 면접 유무선 RTT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명단이 누락됐다 정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기자회견까지도 예정되고 있는 마당에 신천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압수수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나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86.2% 거의 예.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공감하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까 여기에도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좀 쏠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 검찰 쪽이 좀 영향을 받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사라는 것도 사실은 뭐 법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국민 여론이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아마 이제 검찰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하는 상황에서 보면 일단 이제 현재는 일단 신천지 교인들을 제대로 와서 좀 이렇게 검사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본다면 뭐 강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밑으로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사실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있다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 사회생활을 해버리면 만약 감염자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과 보건복지부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이라든지 어떤 신천지 교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이제 검찰이 배당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만희 회장을 뭐 살인죄로 지금 이제 고소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살인죄 대상인지 이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아마 검찰의 어떤 사법권 이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 여론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또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예전에 이제 세월호 때 구원파에 대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수사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국민 여론도 있지만 또 법률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보면 과하게 할 경우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의 자유 침해라든지 이런 논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히 뭐 어떤 국민적 여론도 감안하지만 그러나 또 법리적으로 이게 어떤 지나침이 없게끔 아마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론이 싸늘한데 앞서 이제 이현종 의원께서도 지난 세월호 사고 때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게 신천지 측의 태도입니다. 네. 국민 분도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특정 종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우리 국민들도 공포심이 더 커지는 것이고 네.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도 계속해서 경고, 심각 이렇게 우리 이미지 자체도 위상 자체도 상당히 악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네. 적극적인 협조해야죠. 의례 없는 정도의 협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공포심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천지 측의 태도에 정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또 줄도 많이 서 있다고 하고. 두 분은 마스크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말씀드리면 마스크 사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가족들이 총동원이 돼서 마트에 가도 못 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경우가 지금 대구 경북입니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지역도 물론이죠. 네. 하지만 대구 경북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일각에서는 지금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기존의 계약도 있고 또 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워낙 좀 시급한 곳으로 먼저 보내다 보니까 또 수급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여론은 소통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다음 좀 정확한 정보를 주었더라면 왜냐하면 지금 서울과 뭐 수도권의 우체국에서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러면 그런 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어디에서는 언제부터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수량이 갖춰져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든지 이런 좀 안내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우왕좌왕 200m, 300m 줄을 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정확한 정보 KBS 방송 좀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구매에 나서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현정 노조위원께서는. 제가 지금 이제 방송 오면서도 하나라마트를 옆에서 이제 지나쳐 보니까요. 지금 아침부터 벌써 줄을 엄청나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이렇게 서 계시면 예. 그렇게 또 따닥따닥 붙여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최소한 2m 정도 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3-4시간 서 계시면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게 그거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날씨도 차가운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 대통령 어제도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식약처장을 불러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뭐 그거야 뭐 방법을 강구하라는 이야기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첫 번째 패착은 뭐냐면 정부가 시장경제 논리를 너무나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만드는 업체분들이 뭐 지시하면 만들어내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기업이고 네.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달 전부터 중국하고 다 계약을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돈도 받고 이게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그거 안 가면 이게 어쩌면 이행 불이행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회사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무조건 내놔라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태가 이미 12월 달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로서는 그러면 식약처 같은 데서 그럼 이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작업체에 가서 미리 어떤 알아보고 상황을 파악해보고 그 정확한 사실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 앞에서는 곧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돌아서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또 지시하게 만들고 네. 정말 이거는요. 저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장관들이 대통령 잘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 실현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대통령 말이 실현이 되게 하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 의료보험을 가지고 약국에서만 팔게 했다는 거거든요. 예. 하루에 2장씩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매일 가서 사재기도 안 하고 나름대로 수급이 원활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트냐 우체국이냐 백화점이다 뭐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거를 일일이 확인해 볼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오늘은 어디 가야 될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너무 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이 시국과 판국에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만 좀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추가 생산.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또 일주일 내에 끝날 일이 아니라 또 앞으로 또 황사 때문에라도 마스크는 더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술력이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생산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 추가 생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예. 불량 양심입니다.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유통 질서를 교란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좀 한몫 보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너무 단속이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신고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 불량 양심.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조금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럴 때 다 94, 90 필터 KF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면 마스크를 좀 더 지혜롭게 좀 삶아서 빨아서 이렇게 좀 사용하는 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3815님 대구입니다. 마스크 판매 동사무소에서 교환권 나눠주고 이걸 가지고 가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장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온 식구 동원해도 안 되네요. 6130님은 오늘 우체국에서 2시간 반 기다려서 5장 구매 성공했습니다. 라온님은 11시부터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하는 소식 듣고 10시에 나갔는데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헛걸음만 했네요.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갔다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다시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소유시설을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소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교주가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하다며 신천지의 협조를 촉구하고 이만희 교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9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 연결합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전에는 일부 서쪽 지역의 공기가 다소 탁했는데 지금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농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 예상됩니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9도, 대구 12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4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요즘처럼 전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차내 공기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에어컨 필터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통량 많지 않아서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모두 수월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감곡 부근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1km 구간 밀려 지나고요. 경부고속도로 정체 서울시 구간입니다. 부산 쪽 한남에서 반포까지 서울 방향은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한남대교를 지난 4차로는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원효대교를 지난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뒤로 한강대교부터 혼잡하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여의도 부근 3, 4차로가 여전히 도로 포장 공사로 막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강대교부터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술위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 얘기는 뭐 좀 짚어봐야죠. 이번 주 그 진보 쪽 비례 위성정당 창당 논란이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인사들이 비례정당 창당을 언급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은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인 상황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아마 그 진보연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이 외곽의 시민단체들 진보 쪽 이쪽에서 이제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제 네. 그 제안서를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줬다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은 공적으로는 이제 비례정당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최재성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일단 우리 민주당은 지역구만 공천하고 비례는 그냥 저쪽 비례정당 쪽에 맡겨두자.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번 선거법은요 굉장히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선거법을 저는 민주당이 통과시킬 때 이거는 스스로 일당을 포기한 저는 선거법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있었고요. 외국에서도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선거법을 강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지금 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이게 지금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많아야 7석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금 지적들이 있거든요. 47석 비례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7석도 막아주고 한다. 오히려 지금 미래한국당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0석 이상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의석 한 석이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인 회의에서 누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탄핵 막으려면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게 진짜 한 석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많거든요. 중요한 네. 법안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왜 지금의 민주당 지도부가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상
본인들이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자구책으로 지금 외곽에 있는 지금 정봉주 의원이 뭐 열린민주당인가요? 뭐 그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시민단체도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은 고민거리일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그냥 현재로 가면 의석 줄어드는 건 뻔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이쪽으로 시민단체에 갈 경우에 나중에 또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 또 반발이 커질 것이고 네. 나중에 또 그 정당의 덩치가 커지면 이제 외도독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이들이 어떤 면에서 뭐 시민단체가 실제로 정당을 흔들어 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참 지금 상황을 진퇴양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퇴양난이고 명분과 실리 중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네. 극하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고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원인이 되는 출발점은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라서 얕잡아 보려고 됐었고 그냥 꼼수다 또 불법적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합법적으로 다 판단이 돼서 예. 투표 용지에 찍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지역구 의원을 내지 않는 미래한국당 쪽에 정당 투표가 몰리게 되면 상당한 타격이 되고 여기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해서 캡을 씌워놔서 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앞서도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후폭풍이 오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그렇게 힘들게 관철시켰는데 네. 지금에 와서 그냥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후폭풍이 올 수 있고 중도층에서도 아 더불어민주당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었는데 라고 좀 지금 또 비상시국이지 않습니까? 후폭풍이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합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겠죠. 또 호남 쪽에도 일부 타격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진행을 하면 범진보 진영의 균열입니다. 정의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동안은 사실상 형제 정당이라 해왔고 이 정책에 있어서 연대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웬 말이냐. 지난번에 4+1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다 양보했다. 이러면서 단일화도 안 하겠다.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반을 하지 못한 이상 정의당으로부터 이제 또 이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상한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네. 늘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뭘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범진보 진영의 강화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라. 네. 그리고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충분한 좀 정책 연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연대에서 이번 총선 공약을 발표하는 등 좀 균열이 있고 약간 삐그덕했던 이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아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이 우리 어차피 이 정당 투표 해봐야 의석수를 못 가져오니까 정책 상당히 우리와 비슷한 정의당 쪽에 좀 표를 몰아주자. 이건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경우가 가장 실효적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것은 그 소수 정당 그러니까 그렇죠. 거대 정당의 표 독식을 막기 네. 위한 소수 정당들을 배려하겠다, 네. 반영하겠다라고 시작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은 이미 출범을 해 있는 네.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기대를 했던 정의당이라든가 지금의 민생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이라든가 이쪽에 지금 위치도 좀 애매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거대 정당의 1부 리그, 2부 리그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유권자들도 농락당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적 취지도 못 살리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됐던 거죠. 이현종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렇게 되면 누더기가 된 것이고 이것이 근본 취지가 되느냐. 그렇다면 국회가 다시 또 완성되고 나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거 되돌아가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겠네요. 저는 아까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지 까먹었어요. 아, 그랬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 선거법이라는 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소수자의 소수정당의 그 권익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어쩌면 정당 득표에서 많은 득표를 얻고도 의석은 조금밖에 못 가져가는. 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사실 제가 옛날부터 지적을 했거든요. 자, 민주당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소수 정당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수 정당한테 찍었다. 그럼 그 표는 그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효과가 이 선거법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상의 선거법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겠죠, 뭐. 그렇지만 이제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어떤 선거법이 최대한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들 5명도 그 토론을 했지만 그때 공수처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략적으로 이게 지금 선거법을 통과시켜 놓으니 이게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벌어진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의당한테 배종찬 소장 말씀한 대로 많이 주면 아마 이제 정의당이 1등 하려고 그럴걸요. 왜냐하면 이게 소수 정당이라는 게 뭐 통과시켜 놓으면 큰 정당들 등치는 있지만 결국 이 캐스팅 보트는 어디 가지 있습니까? 그렇죠. 정의당이 3당 뭐 짓거든요. 4당 이런 쪽에서 다 그럼 쥐고 뭐 있겠죠. 정책 발표하면 우리는 반대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누구 임명하려 우리는 반대요. 그럼 끝이에요. 그럼 집권 여당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딜레마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이제 진보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뭘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죠. 그 업보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고 지역구에서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전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연합정당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국민들의 선택지 자체가 좁아져 버리는 거죠. 예. 결국엔 이것도 그러면 정당 투표를 의식해서 정당 투표만을 위해서 연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럼 선거 끝나고 나면 또 비연합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네. 결국 국민들의 선택지가 더 좁아진다는 의미에서 원래 작은 정당까지도 국회에 진입하도록 만들자라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네요. 참.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변수는 계속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만 좀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이 비상시국에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